사실 제가 1988년에 증권회사 들어갔습니다.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. 정말 똑똑한 분들이 회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. 그러나 저는 회사를 지키고 계속 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좋아졌고요. 안녕하세요. 김영희입니다. 설날 새로운 해가 돌아왔습니다. 무엇보다도 우리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. 올해는 금융으로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. 이런 걸로 저 새해 인사드리고 싶고요. 작년 한 해 정말 힘들었죠. 우리나라 코스닥이 작년 한 해 35%나 떨어졌습니까? 보니까 러시아 주가 다음으로 우리 주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우리 코스피도 거의 25% 하락했죠. 세계 평균 주가보다도 많이 떨어졌습니다. 그만큼 우리 투자자들 참 어려운 한 해였을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작년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올해 그만큼 또 많이 오를 수 있다, 이런 의미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에는 우리 주가가 제가 보는 명목 GDP,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, 그 다음에 유동성에 대해서 가대평가됐다,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그런데 지금 와서 평가해 보니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. 우리 주가가 명목 GDP에 비해서 작년 말 기준으로 거의 24%나 저평가됐고요. 그 다음에 우리 시가총액 M2 비중, 이런 것들보다도 유동성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저평가됐습니다. 그리고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인데요. 한때가 36%나 가대평가됐는데 지금은 완전히 가소평가 영역에 접어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그동안 주식 비중을 줄이십시오 말씀드렸는데, 작년 말 올 연초에 들어가지고 제가 이 방송이나 다른 데 가서도 지금은 주식 비중을 더 늘리실 때입니다,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. 사실 제가 1988년에 증권회사 들어갔습니다. 그러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도 많이 겪었었죠. 우선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.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정말 힘들었죠. 우리나라 30대 재벌 중 11개가 해체되고요. 은행도 많이 없어졌습니다. 심지어는 제가 다니는 회사도 어려워질 것이다, 이런 예상도 있어가지고요. 정말 똑똑한 분들이 회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. 그러나 저는 회사를 지키고 계속 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좋아졌고요. 그 다음에 2000년에 IT 거품이 있었죠. 그래서 그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었었어요. 그때 IT 관련주들이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가 붕괴되고 심지어는 없어지는 회사들도 많았었거든요. 그리고 2008년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오면서 또 주가가 급락했었죠. 그런데 되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? 그것들이 결국 그런 시기가 주식을, 자산을 싸게 살 기회였었다. 그런데 적절하게 대응하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. 그런데 작년에 앞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,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, 저는 오히려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,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현재를 판단하고 하면 미래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로버트 실러 교수가 이야기하는 금융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. 이 금융민주주의가 뭐냐면은 금융으로 모든 국민들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군데서 금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.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좀 비관적인 말씀도 많이 들어가지고 욕도 얻어먹었습니다만, 보다 정확하게 금융에 대한 정보를 좀 전달해 주고 싶어서 이런 유튜브 방송도 만들었고요. 그리고 더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제가 거시경제지표 흐름 보면서 여러분한테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다, 그러면서 이런 국면에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,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. 어떻든 지금 제가 경기 국면이나 유동성 국면 이런 걸 판단해 보면은 주식 비중을 서서히 늘릴 때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같이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산업 공부도 같이 하면서 우리가 금융으로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올해일 것이다, 그 기회를 한번 같이 마련해 보고자,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사실 저 증권회사 다니면서는 주식 투자를 거의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런데 학교에 오면서 제가 이제 주식 투자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제가 우리 나이로 따지면은 올해 66세, 만 65세가 됩니다. 오렌 버핏이
역시 그 이전에도 돈을 많이 벌었지만 65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많이 벌렸고 부를 크게 늘렸더라고요. 저는 이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올해부터도 부를 더 늘려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만큼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. 그래서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산업 분석, 기업도 한번 공부해 볼 생각이고요. 어떻든 큰 흐름 볼 때 우리가 그 금융시장, 특히 주식시장에서 부를 늘릴 기회가 서서히 오고 있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떻든 새입니다. 어느 때보다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. 같이 공부하면서 부를 같이 늘리고, 그리고 그 부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한번 같이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. 신년 초에 이런 말씀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경제의 정석, 이런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. 여기에 보시면은 경제변수 예측법과 자산 배분을 얼마나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가, 이런 걸 설명해 놨습니다. 한번 보시고 공부하시면서 미래를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